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상관계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위니캇의 울타리와 공간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침범과 상처, 그 다음에 참자기와 거짓자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니캇의 용어 중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거든요. 자, 우리 먼저 침범과 상처를 보겠습니다. 자, 위니캇은 심리적 상처를 침범의 개념하고 연결시켰습니다. 프로이드는 트라우마, 심리적 상처를 말했는데 위니캇은 이걸 침범의 개념하고 연결을 시켰는데, 자, 어떨 때 침범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기는요, 태어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 배고프면 배고픈 거,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거, 그런 모든 욕구나 요구, 그런 것들을 몸짓이나 움직임, 우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표현을 하죠. 근데 엄마가 이걸 빨리 알아차리고 반응해주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구나, 배가 고팠더니 엄마가 젖을 딱 갖다 주었네, 이러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해냈다고 이렇게 창조적으로 세상과 접촉하게 됩니다. 굉장하지요. 전능성의 감각을 가지면서 자기가 뭔가를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창조해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힘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근데 아이에게 잘 적응해주는 이 환경은요, 아이로 하여금요, 예측이 가능한 세상이 되지요. 그래서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지속성과 안정성을 경험해주면서 아이가 잘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엄마들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엄마가 만들어줬는데 지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잘 대응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들 실패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가 울 때, 아이가 배고플 때 자아 지원을 빨리빨리 해주지 않고요. 보호가 부족하면요, 환경이 아이를 침범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서 발달 경로를 따라서 막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잘 커 나가야 되는데, 자, 이럴 때 아이가 환경이 빨리빨리 반응 안 해주면요, 아이는 환경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 환경에 맞추어주면서 크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발달의 속도를 따라 크는 게 아니라 환경에 맞추어서 크게 되고, 환경에 대해서 이 아이가 방어 반응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요럴 때 지 원하는 대로 크지 못하는 요 상태를 바로 침범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럴 때 아이들은요, 존재의 연속성은 중단되고요. 또 절대적 의존기에 상처를 주는 침범이 계속 쌓이게 되면요, 아이들은 요때 소아 정신 분열증이라든지 자폐증으로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 아이는 존재함으로 그대로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연약한 그 상태로, 존재하는 그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움직이죠. 방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존재함은 방해받고요. 대신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멸절에 대한 불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멸절의 불안들이 막 올라와요. 애들 너무 불안하죠. 그렇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안아주는 환경, 엄마가 잘 이렇게 잘 클 수 있도록 환경을 안아주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이 기본적인 기능은요, 유아가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개인적 존재를 멸절시키는 침범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멸절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방어 반응을 배우기 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감싸주는 이 환경이 아이에게는 세상을 어떻게 돼요? 정말 믿을만한 세상이구나,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접촉하면서 아이가 힘을 길러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환경이 잘 보호해주지 않을 때, 안아주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 침범받는다고, 발달이 방해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존재의 멸절은요, 존재 멸절 불안요, 우리 위니캇의 용어거든요. 이 멸절의 불안을 또 어떻게 표현하면 원초적 고통이라든지 극심한 불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는 아이들 놀이 속에서 나오고 성인의 꿈 속에서도 요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요, 산산조각이 나는 느낌입니다. 내 사지 육신이 다 잘려질 것 같은 그 불안, 공포, 꿈속에서도 그런 이미지, 환상으로 막 나오고요. 아이들도 놀이를 할 때 보면 산산조각이 냅니다. 색종이 같은 것들 막 산산조각 내고요. 그 다음에 찰흙 같은 것들 막 산산조각 내면서 자신의 불안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느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거 볼 때 귀 잘리고, 올드보이 같은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귀 잘리고 손이 잘리고 그러면은 내 신체가 절단되는 느낌 들어오면 얼마, 그 영화만 봐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멸절 불안이 바로 이런 식으로 온다는 겁니다. 내 육체가 다 잘릴 것 같은 그 고통으로 아이들이 불안으로, 이 아이들이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그것들이 담겨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원히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 근데 영원입니다. 계속 떨어질 것 같은 이 불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놀이할 때 보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놀이, 자동차가 막 떨어지고요. 공룡이 아래로 떨어지고요. 이렇게 막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통해서 이 아이들의 멸절 불안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 놀이 선생님들은 그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 아이의 불안이 지금 표현되어지는구나 하고 빨리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보면 높은 곳에서 절벽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꿈 많이 꾸지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잘하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꾼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신분석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아이의 멸절 불안을 표현하는 꿈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와의 관련성이 없는 느낌. 내 정신과 신체가 지금 하나로 되어서 같이 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놀아요. 우리 가위 눌렸다가 깨면 내 신체는 지금 그대로 있는데 내 영혼은 정신은 벌써 깨어서 있는데 지금 내 몸이 따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신체와 이 내 정신이 관련성이 없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공포예요. 그 다음에 방향 감각이 없는 느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동서남북을 몰라요. 진압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치매 환자들 어르신들한테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 동서남북을 모르는 그 상황, 혼돈 속에 탁 있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멸절 불안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수단이 없어서 생기는 완전한 고립의 느낌. 저도 이런 꿈 많이 꾸거든요. 막 도망가는데 도움을 청하려는데 핸드폰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나 혼자 탁 있어요. 그 무서운 상황에.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초적인 고통, 멸절 불안이 꿈이나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고 우리 위니카 선생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방어 한번 볼까요?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하게, 그리고 환경이 안아주지 못하면 침범이 되어지면 자기 방어력을 키운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절대적 의존기에 환경이 유아에게 적응해주지 못하면 극심한 불안이 발생하고 불안을 방어하는 기제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모성몰두해서 아이한테 적응해 주어야 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중에 조금 분리되어지고 실패하는 건 괜찮지만 절대적 의존기에 유아에게 모성몰두해서 적응해 주지 못할 때는 참 큰일 납니다. 존재함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 속에서 있지 못하고 방어 반응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어떤 방어 기제를 만드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는 내가 이 불안을 경험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상처받지 않으리라 하면서 방어 조직을 조직해내는데 이게 바로 자폐증으로 들어가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폐증 아이들을 보면 지들은 행복하지요. 그 불안과 고통은 누구 몫이에요? 엄마 몫이지 않습니까? 다시는 상처받을지 않으려고 완전 차단해버리는 거거든요. 방어 조직,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조금 이제 그 자폐에서 조금 빠져나오면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이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그 방어 조직이 뭐냐면 해리와 분열입니다. 분열이라는 거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우리 치킨의 하이드 박사 보면은 완전 인격이 둘로 나눠져 있지요. 아주 포악하고 아주 선량하고 착한 인격이 하나로 통합되어지 못하고 완전히 쪼개져서 나눠져 있어요. 자기가 이중인격, 삼중인격, 사중인격 막 나가지요. 자, 이렇게 해리보다 좀 더 극심한 게 분열이고요. 자,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어지면 돌보는 자기의 발달과 거짓 자기가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경증 환자들에게도 많이 있거든요. 거짓 자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요 대목에서 우리가 참 자기는 뭐고 거짓 자기는 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자, 참 자기는 엄마가 유아의 전능적 표현을 완전히 충족시켜 줌으로써, 완전히는 없지만 그것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약한 자에게 제공된 힘을 통해서 엄마가 그 힘을 주었지요. 그래서 아이가 생명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발현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의 생각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발달해 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만들어진 자기가 참 자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모성 몰두 딱 해주어가지고 아이가 방어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내 요구를 마음껏 표현하고 내가 마음껏 경험해 내므로써 나의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 상태입니다. 자, 핵에서부터 이 생명이 올라와서 자, 나라는 인격을 완전히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전에는 이미 엄마의 유아가 전능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엄마가 힘을 준 거예요. 그 속에서 발화되어서 나온 게 참 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나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짓 자기는 조금 틀립니다.
자, 충분히 좋지 않은 엄마, 완전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실패를 많이 한 엄마예요. 충분히 좋지 않은 엄마는 유아의 전능성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따라서 엄마는 반복적으로 유아의 몸짓에 부응해주지를 못해요. 울면 빨리 젖을 먹여야 되고, 울면 빨리 때맞춰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항상 한 템포 늦어요. 몇 템포 늦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자꾸 실패를 하니까 내가 원하는 요구를 했는데도 엄마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다음부터는 안 해요. 철수해버립니다. 자, 유아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도 살라고요. 내 걸 말하는 것 대신에 엄마 눈치 살피면서 엄마의 몸짓에 이 아이가 순응해버려요. 참 불쌍하지요. 그러니까 유아는 그 순응에 의해서 의미가 생긴 엄마의 몸짓으로 자기의 욕구를 대신해버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맞춰주는 아이로 키워지는 겁니다. 자, 유아폰에서 이런 순응은 거짓짜기의 초기 단계이고요. 이는 유아의 욕구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엄마의 무능력에서 기인을 하는 겁니다. 자, 아이가 자꾸 엄마가 실패를 하니까 이제는 엄마 눈치 보면서 엄마의 시간에 따라서 엄마의 감정에 따라서 배가 고프면 그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치 딱 보고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울고, 엄마가 뭔가 좀 불안해 보이고, 엄마가 지금 영혼이 가출한 상태고, 엄마가 좀 더 힘들어 보일 것 같으면 참는 거예요. 착한 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 우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상태입니다. 우린 착하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부터 거짓짜기가 실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배고프면 울어야죠. 엄마 상황 상관없이 그게 아이다운 거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엄마 눈치 보면서 엄마 얼굴색 보면서 아이가 자기 요구를 그냥 했다 못했다 이러는 겁니다. 자, 유아는 이 거짓짜기를 통해서 거짓된 관계를 형성하고요. 내 감정은 숨겨버리지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사를 통해서 진짜처럼 보이게도록 완전 자기 거짓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는 성장하면서 엄마, 양육자, 아줌마, 형 또는 그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똑같이, 신경질적인 엄마랑 똑같이, 그런 그 보모하고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아이를 만들어 나갑니다. 자기의 참모습은 나오지를 못합니다. 거짓짜기는 인격의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서 완전히 수능적인 거짓짜기를 만든 건 완전 조직화된 상태지요. 자, 이때 참짜기는 완전히 숨겨져 있으므로 현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따라서 그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거짓짜기로 살게 되면, 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머리 쓰는 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합리화 기능이 발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공허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중년기가 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쉽지요. 공허함과 외로움을 호소하면서요. 우울을 호소하면서요. 근데 인간이 정말로 생동감 넘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표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경험을 따라 뭔가를 만들어낼 때 이 참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만이 삶을 생동감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비유 맞추는 것부터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위니카스 이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